저의 젠쿱 트윈 터보 작업을 이어갑니다. 다운파이프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얼추 피팅을 해놓고 측정한 라인대로 파이프 부자재를 준비해놓고 용접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퓨저 및 배기 부분은 매니폴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제작으로 만드므로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만들어진 다운파이프를 배기 하우징과 결합해 봤습니다. 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딱 맞춰서 자리를 잡았고요. V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볼트온 키트화하였고 젠쿱 3008 순정 1번과 동일한 위치로 만들어줘서 추후에 듀얼 배기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간편하게 막교환만 해줄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간편하게 다운파이프 장착 탈착이 편리하게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지금은 조립을 해주고 있고요. 지난 회처럼 볼트 하나만 조여주면 용접이나 기타 작업 없이 디퓨저와 배기 하우징이 잘 결합이 됩니다. 이번엔 같은 방식으로 웨스트게이트 방출 파이프를 제작해 줍니다. 역시나 미리 피팅해두고 측정해놨던 사이즈대로 맞는 파이스와 각도, 길이의 파이프를 준비해놨고요. 지체 없이 용접해서 제작을 해줍니다. 이 녀석 역시도 그 웨스트게이트와 장착은 간편하겠죠. 제작을 끝내고 밑에서 파이프를 걸어주고 그 위에서도 마무리를 꼼꼼히 해서 튼튼하게 조립을 해줬습니다. 추후에 간섭이 나지 않도록 봐줘야 되고요. 이제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 산소 센서 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진동과 충격을 견뎌줄 브라켓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분해해서 근처 내장재가 녹거나 부품들이 열을 받지 않도록 단열재도 감싸줘야 합니다. 보조 퓨즈 박스는 싱글 터보대와 동일한 위치에 자리 잡을 거고요. 그리고 배기 하우징에는 배기 온도 센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센서까지 장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터빈 오일 라인 니플도 자리에 삽입을 해서 오일 라인을 물려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인터쿨러에서 올 흡기 파이프는 각도를 줘서 이렇게 90도로 나가줄 겁니다. 다 커스텀 작업이네요. 브라켓까지 만들어서 걸어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다운파이프와 웨스트 방출 라인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싱글 배기를 사용해서 중통에서 만나는 부분은 두 라인을 합류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Y자로 뒷부분을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중통과 만나는 부분은 V밴드를 걸 수 있도록 제작해서 간편하게 장착과 탈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피팅을 해보면서 용접 전에 신중하게 위치를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가접을 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줬습니다. 용접대로 옮겨서 튼튼하게 용접을 시작합니다. 이게 조금만 틀어지면 다시 썰어서 재피팅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자재를 다 버려야 하므로 굉장히 신중하고 이게 좀 예민해지는 순간입니다. 다행히 한 번에 이쁘게 결과물이 잘 나왔네요. 모양과 위치가 잘 나왔고 잘 맞았으니 행거를 바로 제작합니다. 치수를 측정하고 일단 행거로 사용할 파이프를 재단해 주고요. 이렇게 속이 빈 파이프를 걸어서 바이스에 물려놓고 구부려 줍니다. 남은 각은 이렇게 내려쳐서 이쁘게 각도를 만들어 줬고요. 만들어진 행거를 행거 고무에 먼저 걸어놓고 배기 파이프의 적당한 위치를 확인한 뒤에 그 자리에서 바로 용접으로 행거를 장착해 줬습니다. 한쪽은 튼튼하게 작업이 잘 됐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용접을 해서 잘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1차 다운파이프와 중통 전 라인까지 커스텀 제작이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처지거나 어긋나지 않고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배기 라인은 끝이 났고요. 이제 다운파이프 단열을 위해서 부자재를 준비합니다. 철사를 적당한 길이로 재단해서 하나씩 준비해 놓고요. 다운파이프를 분해해서 단열재로 빈 공간 없이 꼼꼼하게 칭칭 감싸줍니다. 그리고 철사는 이렇게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단열재를 꽉 잡아줄 수 있는 부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꼬아서 준비해 줍니다. 이것들을 단열재로 감싸놓은 파이프에 한 줄씩 엮어주면 튼튼하게 단열재 고정이 됩니다. 마무리도 비틀어서 묶어준 뒤 남는 부분은 니퍼로 잘라주면 마감도 깔끔하게 되고요. 이 방법으로 촘촘하게 철사를 감아줍니다. 접착제나 기타 다른 방법보단 열에도 강하고요. 튼튼하게 단열재를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작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사로 마감을 하고 완료된 다운파이프의 모습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단열재가 벗겨지지 않고 잘 감싸져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다운파이프를 잘 끝냈습니다. 장착 전에 추가로 만들어 놓은 산소 센서 자리에 산소 센서를 결합해 줍니다.
이걸 삭제하기도 하는 차량도 있지만 매핑 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잘 장착해 줬습니다. 완성된 다운파이프를 다시 터빈 배기 하우징에 결합합니다. 동시에 주변 배선이나 호스들도 단열을 추가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배터리 플러스 단자도 조립을 이제 해주고요. 보조 퓨즈 박스는 그 싱글 터보대와 동일한 위치에 위치를 잘 잡아주면서 다시 그대로 이렇게 너트를 넣고 조여줘서 장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다운파이프 주변 조립을 계속 진행해 줬고요. 플러스 단자 커버도 장착을 해서 닫아주고 엔진룸 배선 커넥터도 보조 퓨즈 박스에 잘 장착을 해줬습니다. 다시 커버를 닫아서 조립을 마무리 해주고요.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추가로 잡혔습니다. 거의 다 온 듯 하면서도 자잘하게 해야 될 것들이 꽤 남았네요. 조수석 쪽은 공간이 꽤 남는 듯 하지만 이 반대쪽인 운전석 쪽은 이 메인 퓨즈 박스부터 해서 공간이 좀 빡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판넬을 걸고 하나하나 피팅해가며 자리를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치워뒀던 전판넬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싱글 터보 때 필요 없는 부속들은 탈거해서 치우고 전판넬을 차대에 걸어줍니다. 그대로 사용할 스로틀 바디 쪽 인터쿨러 파이프와 블로우 오프 밸브는 간단하게 피팅하고 점검을 해줬습니다. 겉에서 보이는 인터쿨러와 라디에이터는 특이사항 없이 이대로 사용하고 조립을 할 거고요. 전판넬을 걸고 메인 퓨즈 박스의 위치를 잡아봅니다. 지난 회에서 제 차는 수압 차량이라서 배선을 연장하기에는 좀 부담이라 위치 변경 없이 원래 자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기로 했었죠. 조수석 쪽은 무난히 끝냈지만 이제 운전석 쪽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 퓨즈 박스, 라디에이터 호스, 인테이크 파이프와 흡기 필터까지 모두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죠.